이어서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LG와 SK 등 국내 주요 그룹들이 계열사의 로고 등을 쓰게 하고 받은 상표권 사용료가 연 1조 3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CJ와 한국타이어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전체 매출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상표권 사용료로 채우는 등 계열사를 상대로 간판 장사를 했다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표권 사용료가 총수 일가가 최대 주주인 지주회사나 주력회사로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결국 계열사 돈으로 재벌 오너 호주머니를 채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국가보안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최근 공개 채용을 진행했는데 의도치 않게 중국 국적자를 선발했다고 합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블라인드 방식으로 연구직을 뽑았는데 최종 면접 뒤 기본적인 증명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해당 연구자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면접 때 한국말을 워낙 유창하게 해서 중국 국적자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데요. 원자력연구원은 국가기밀 누출 등의 우려로 지난 1959년 개원 이래 지금까지 정규직 연구원으로 외국인을 뽑은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연구원 측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중국 국적자에 대한 채용을 일단 보류했다고 합니다. 경마업계의 불공정 구조가 기수나 말 관리사 등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경마업계엔 피라미드형 위계 구조가 존재하는데 가장 아랫단에는 기수와 말 관리사, 그 위에는 조교사, 정점에는 마사회가 자리합니다. 조교사는 기수의 면허 갱신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마사회는 조교사 면허 교부 등을 주관하고 이런 방식으로 윗단은 아랫단의 지위와 수입에 영향을 미친다는데요. 그렇다 보니 아랫단은 윗단의 갑질과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근로 조건에 기인한 스트레스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서울 수도권과 지방기초자치단체가 정한 청년 나이 범위가 지역에 따라 많게는 20년가량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10대 중반부터 20대 후반까지, 지방은 10대 중후반부터 40대 중후반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북 예천 봉화구는 청년 나이를 만 19세에서 49세로, 고령구는 45세로 정했다는데요. 이같이 지방으로 갈수록 청년 나이가 많아지는 것은 지방의 인구 절벽 현상이 심각해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데 경남 합천에는 73세 청년 회장도 있다고 합니다. 올 한 해 국내 트위터 이용을 분석한 결과가 소개됐습니다. 사회 분야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검찰개혁, 2위에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올랐다고 합니다. 정치 분야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 키워드는 조국 전 장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가장 많이 언급된 정치인 1위를 차지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2위에 올랐다는데요. 또 음악 분야에선 방탄소년단이 3년 연속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독일 베를린 동물원에서 태어난 새끼 수컷 판다 2마리에게 반중 시위를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홍과 콩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자는 주장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아기 판다들은 중국이 독일에 대여한 판다들 사이에서 올해 8월 태어났다는데요.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누리꾼들은 이 이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자국 SNS 등에서 그 이름을 인정할 수 없다, 판다들을 중국으로 다시 데려오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